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하루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오픈한 스시 카이세이에서 가오픈 기간에 초대를 받아 음식 평가를 부탁받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스시 카이세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셰프님이 본인의 음식과 업장 운영에 대해 의논을 나누고 싶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뒤에도 몇 번 카이세이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오픈 때 느꼈던 음식에 대한 큰 감동은 좀 부족한 듯해서 셰프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오픈 때는 재료를 더 좋은 걸 사용하고 더 집중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날에 먹었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셰프님과 더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음식의 구성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픈한 지 1년 된 카이세이의 스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셰프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골목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잘 못 느꼈었는데 이 골목이 차로 이동을 하려면 일방통행 길이에요. 그런데 차가 들어오는 길에서는 간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크게 보이는데 일방통행 길에서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간판이 아주 작게 있었어요. 요즘 간판 없는 스시집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려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간판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카이세이는 점심 9만원, 저녁 18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 2부로 나눠서 손님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날 점심으로 식사를 하러 갔고 미리 촬영을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12시 좀 전에 도착을 해서 촬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카이세이에 왔어요. 시식 들어갑니다. 보통 처음에 스시집에서 따뜻한 달걀찜을 준비해 주시는 곳들이 많은데요. 카이세이에서는 지금 차가운 전체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깊은 바다에 수식한다는 소라카에 메물 고동을 쪄서 준비해 주셨는데 옆에는 깨 드레싱과 마, 샬롯, 두릅과 오디가 함께 있었어요. 이 고동은 부드럽고 쫄깃하게 쪄서 전복찜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깨소스와 버무려져 상큼함도 좋았고 마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중간에 샬롯 향이 더해져 향긋하더라고요. 여름에 잘 어울린다는 요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같이 간 코우지 셰프님은 젓가락으로 먹는 게 좀 불편하다고 숟가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숟가락과 젓가락 하나로만 먹기는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사용해서 몰랐지만 음식을 만드는 셰프님으로서 음식을 먹는 입장에서 좀 더 불편하지 않게 먹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참 세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문어찜 요리가 나왔는데요. 밑에는 단호박 퓨레가 같이 있었어요. 이 문어찜도 스시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소스에서도 맛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어의 식감에서 정말 업장마다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져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식감도 있겠지만 문어 자체가 좀 질기거나 퍽퍽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문어를 얼마나 부드럽게 잘 조리하느냐에 중요함을 두는데요. 이날 문어는 잘 삶아졌더라고요. 약간의 탱글함이 살아있지만 부드러움에서도 야들야들하고 안쪽에는 탄력감이 있어서 문어를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줘요. 달짝지근한 타레향 같은 이 소스는 단맛 있는 단호박과도 잘 어울렸지만 온도가 높은 여름철보다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내어주시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요. 지금은 오히려 국물 없이 깨끗하게 문어만 내어주시면 와사비만 올려 깔끔하게 먹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국물 요리로는 모시조개가 들어간 스이모노가 나왔는데 간이 간간하게 되어 있어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좋았어요. 이제 셰프님이 스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보통 스시집에서는 생선을 미리 저렇게 손질을 해놓고 스시를 만들어 주세요. 이 위에 올라가는 생선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손질을 하면 온도감이 너무 차가워서 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시집에서는 생선을 미지근한 온도감으로 맞출 수 있게 냉장고에서 꺼낸 뒤 어느 정도 상온 유지를 한 다음 스시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돔 뱃살이 준비됐어요. 생선의 뱃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기름이 많고 탄력감이 좋아 가장 맛있다고 하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탄력감이 좋다 보니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는 약간 질긴 식감으로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칼집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스시를 딱 집자마자 온도감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스시 오마카세 업장에서는 이 샤리의 온도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음식의 간도 중요하지만 온도감에 따라 음식의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감은 좋았지만 이날 왠지 초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던데 소금 간과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식초 향이 좀 따로 도는 느낌이랄까요?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그 이유를 찾긴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요즘 강남권에 있는 고가의 스시집에서는 샤리 초대리에 설탕은 넣지 않고 식초와 소금 간으로만 간을 맞춰서 업장마다 각자의 맛을 잡는데요. 아무래도 식초와 소금만 들어가다 보니 어떤 식초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소금 간의 비율을 얼만큼 잘 조절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생선들과의 조화나 완성도 높은 스시를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날 처음 도미 스시에서는 초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초 향만 강하면 살짝 물린다고 해야 하나? 그럴 때가 있는데 좀 의아하게도 초향만 강했던 것 같아요. 뱃살 쪽이라 흙내음도 좀 잡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제가 느꼈던 샤리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며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마에 숙성시킨 농어예요. 보통 흰살 생선을 얇게 썰거나 통째로 살만 떠서 다시마에 숙성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시마의 소금기가 생선으로 전해지면서 수분기가 빠지고 좀 탄력감 있게 식감이 바뀌는데요. 미세하게 다시마 향도 느껴지고요. 이날 농어는 좋았어요. 사실 농어가 저에게는 크게 스시로 만족스러운 재료는 아닌데 다시마에 숙성을 시켜 찰짐이어서도 쫀득쫀득한 탄력감으로 바뀌었고 안에 들어간 차이브 향과도 잘 어울렸어요. 금방 내어주신 참돔에도 차이브를 좀 넣었으면 흙내음을 더 잡아주고 임팩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샤리에는 그 식초향이 조금 신경 쓰였긴 했지만 첫 점보다는 좀 괜찮았고 수분기가 적당해서 탱글한 질감은 좋았어요. 이제 참치가 준비됐는데요. 참다랑어 중뱃살인 주도로예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나칠 만한 맛의 흠집을 굳이 막 찾아서 서로 의논하고 바꿔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강조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산 참치라고 했는데 해동 상태가 좋아서 식감도 좋았고 참치 향도 진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참치 스시에는 앞에 나온 흰살 생선과 비슷한 와사비와 간장을 올리셨는지 기름기 많은 참치에는 좀 부재료가 살짝 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치나 등푸른 생선에는 와사비와 간장 양을 좀 달리해서 각자의 장단점을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나온 참돔에는 사실 생선의 두께에 비해 샤리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농어는 샤리향이 오히려 넉넉해서 숙성시킨 농어를 좀 도톰하게 썰어내서 조화가 좋았어요. 생선마다 이 두께감과 스시 안에 들어가는 부재료의 양도 좀 달리하면서 최고의 맛을 잡아가는 게 셰프님의 마지막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한치가 준비됐어요. 저는 사실 참치까지는 처음 말한 그 식초향이 혀에 인식돼서 그런지 기름기 많은 참치를 먹었는데도 그 맛이 식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금을 올린 한치에서 혀가 리프레시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초향이 강해서 소금 간이 모자란 게 아닌가 얘기를 했었는데 코우지 셰프님은 간이 약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치에 올린 소금이 앞에 느꼈던 초향을 확 눌러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때부터 샤리의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치의 단맛도 좋았고 칼집을 촘촘히 내서 모찌모찌한 질감도 좋았어요. 그리고 레몬을 딱 한 방울 뿌리셨는데 상큼한 향이 살짝 지나가면서 자칫 느끼하거나 밋밋할 수 있는 맛에 귀여운 재미를 더했네요. 이번에는 제빵어예요. 스시집에서 많이 쓰는 줄무늬 정갱이가 요즘 흙내음이 많이 난다고 제빵어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장이 살짝 묻히는 정도로만 재웠다가 위에 생강을 올려주셨는데 위에 올린 생강 양도 너무 적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샤리의 식초향이 어느새 날아갔는지 물리는 느낌 없이 적당하게 느껴지는 게 좋더라고요. 기름기는 많지만 탄력감이 좋아 아삭아삭한 제빵어의 뱃살과 잘 어울렸어요. 아까 초향 때문인지 샤리의 질감이나 니기리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샤리의 탱글한 질감과 공기가 적당히 들어가 입안에서 풀어짐이 좋았던 니기리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중간에 영상이 날아가서 몇 가지는 먹는 영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처음 식사 때와는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서 표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재료죠. 단새우와 성게알을 올려내는데요. 입안 가득 단맛이 느껴지는 게 임팩트를 확 주는 재료예요. 중간에 이런 메뉴 하나 나오면 음식의 흐름이 지루하지 않고 먹는 요소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작은 요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다장어를 두부와 갈아서 튀겨냈다고 해요. 스시집에서 이 바다장어를 마지막에 스시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손질을 하면서 로스율을 굉장히 많이 나는 재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장어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들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 주시면 손님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하나 더 나와 좋고, 업장에서는 재료를 활용해서 코스트를 맞추는 장점도 있어 손님과 업장 모두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김에 구운 가리비와 우니 크림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건 코우지에서 항상 내어주시는 거라 코우지 셰프님이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카이세이가 코우지 계열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이다 보니 겹치는 메뉴가 있는 것도 좀 색깔이 섞이는 것 같아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리비를 빼고 남은 재료 자투리를 이용해 카이센동이나 막기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은 참다랑어 속살을 간장에 절인 아까미 츠케가 나왔는데, 간장에 절이는 시간도 적당해서 간장향이 솔솔 배어있는 것도 좋고 와사비 향이 알싸하게 느껴지는데 그 와사비 양의 밸런스도 좋았어요. 맑은 된장국은 아까 모시조개 국물처럼 간이 간간한 편이었는데 샤리의 간이 약하지 않아서 중간에 나오는 된장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간이 살짝 약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정갱이가 준비됐어요. 정갱이 위에는 파로 만든 고명을 올렸는데요. 아까미와 이 정갱이부터 샤리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에 샤리의 초향이 좀 따로 노는 것 같다고 물린다는 느낌까지 들었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 샤리에 초대리가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코우지 셰프님은 보통 밥에 초대리를 넣고 섞어서 30분 정도 지난 뒤부터 상태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날 저희는 좀 빨리 도착을 해서 식사를 예정보다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밥 아래 초대리가 흡수되지 않고 초향이 날아가지 않아 식초의 쿰쿰한 향을 제가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 싶었어요. 정말 스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밥 짓기 전, 쌀 씻는 법, 초대리의 조합, 샤리를 만드는 타이밍 등 신경 쓸 게 정말 많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라고 또 한 번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북방조개가 불질을 해서 나왔어요. 아삭하면서 탱글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불향이 더해져 너무 좋았어요. 그 뒤에는 청어가 나왔는데 청어 자체의 기름기나 단맛이 좋아서 안에 들어간 시소와 위에 올린 파향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점심 오마카세의 구성으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코우지 셰프님 말씀처럼 지금 전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좀 더 임팩트 있고 특별한 재료 하나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의견이었어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업장이다 보니 맛은 기본이고 특별한 재료가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고등어 철은 아니고 이제 전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엔트리급에서는 보지 못했던 재료 하나가 더 추가되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아나고가 준비됐고요. 바스락하게 구운 듯한 장어에 타레 소스를 발라주셨는데 따뜻한 온도감도 좋았지만 이 구운 정도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소한 향이 더해져 장어가 좀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좋았어요. 스시 코우지에서는 방금 쪄낸 듯한 부드러움에 입안에서 녹는 그런 식감인데 그거와 전혀 반대되지만 이 집만의 스타일을 잘 살려낸 것 같고 맛도 좋았어요. 식사로 냉소바와 후토마키가 준비됐는데요. 사실 아까 단새우와 성게알이 올라간 막기도 크게 한입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날아갔더라고요. 오늘은 진지하게 음식을 평가하는 자리라 술도 한 잔 못했지만 저희 쭈님들을 위해 한 입만은 놓칠 수 없죠. 한 입만. 사실 이날 후토마키 정말 맛있었어요. 참치와 새우튀김이 듬뿍 들어가서 튀김이 고소하면서도 참치향도 진하고 바코즈의 짭조름한 맛이 더해져 요 근래에 먹었던 후토마키 중 가장 맛있었어요. 요즘 코우지에서 가끔 후토마키 프로모션을 하고 있던데 카이세이에서도 구성을 좀 달리해서 가격적인 면을 더 좋게 만들어서 판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냉소바에는 간 마를 올려주셨는데 셰프님이 먹기 좋게 섞어주셨어요. 짭조름한 간장 향이 마의 부드러움이 더해져 차가운 냉소바에 잘 어울렸고요. 마지막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게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식사 메뉴였어요. 이렇게 오늘
코우지 셰프님과 카이세이의 정상류 셰프님의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처음 3피스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냈고 항상 올 때마다 스시를 주시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던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식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남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지역에 스시 오마카세가 생기고 있는 지금 이 가격대에 카이세이의 경쟁력이 독보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가격에 따라 맛의 기준도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곳에 특별함을 주기에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들어서는 순간 높은 층고에 넓은 스시다이가 시원함을 주지만 그만큼 좀 캐주얼한 분위기라는 생각도 들고 프라이빗한 느낌은 좀 없어서 대중들에게 오히려 문턱을 더 낮추고 다가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평일 점심 빼고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거의 만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며칠씩이나 1, 2주씩 예약이 밀려있는 그런 업장이 되려면 손님들에게 조금 더 이목이 될 만한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